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재든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또 월요일을 열어주실 김현홍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오늘 알려주시는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자세한 내용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89번호로 문자 메시지 김현홍이나 밀키트라고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일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로 마친 미국 증시를 따라 상승 출발했던 우리 양시장은 오전 중 하락 전환한 뒤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해진 영향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8원 가까이 상승한 1304원 80전에서 마쳤는데요. 미국에서 통화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율은 장중 내내 우상향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전 중에 2,452선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종가는 0.6%가량 내린 2,423선이었고요. 코스닥은 오후 2시쯤 1%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회복하면서 전거래일보다 0.56% 내린 778포인트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수급 상황도 보시면은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 3,600억 가까이 담았고요. 코스닥 시장은 4거래일 연속으로 같은 흐름입니다. 개인이 1,500억 넘게 사들였지만 외국인이 760억, 기관이 650억가량을 팔았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마감된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더 탄탄한 물가지표들이 나오면서 연준이 더 강경한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약세로 지난주 장을 마쳤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0.6% 올랐는데요. 직전월의 0.2%와 예상치였던 0.4%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역대급 긴축 정책에도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까지 늘었는데요. 노동시장 과열에 따른 임금 상승세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지출은 작년 11월과 12월 2달 동안 마이너스 행진을 보이다가 갑자기 1.8% 반등했습니다. 이번 달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확정치 또한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소비지출 의향이 높아졌다는 점을 재확인시켰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이번 달 소비 기대지수는 1년 전보다 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부동산 지표마저 반등했는데요. 지난달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보다 7.2% 늘면서 0.6% 증가였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지표들로 인해 당장 다음 달 연준이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졌습니다.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이 장중 40%를 넘기도 했습니다. 증시를 넘어 금융시장 전반이 요동쳤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보다 15bp,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10bp 안팎의 상승을 보였고 달러 인덱스는 1차 저항선인 105선을 단박에 뚫었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1.02%, 나스닥이 1.69%, S&P 500지수는 1.05% 내리면서 3대 지수는 올해 최대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 시작을 열어주실 김현웅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네. 잘 보내셨을까요? 네, 잘 보내셨어요? 주말에 뭐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뭐 운동도 하고 오. 친구도 만나고 네. 다양하게 보냈습니다. 네. 이번 일요일에 진짜 날씨가 갑자기 확 봄이 된 것처럼 맞습니다. 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2월 시장 한 달이 조금 박스권 안에서 조정받는 네. 것처럼 보였는데 네네. 이제 또 다시 증시에 좀 봄바람이 음. 불어오기를 기대가 되더라고요. 전문가님 오늘도 잘 도와주실 네. 거라고 네. 열심히 부탁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까요? 하고 2월 주간 얘기, 월간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에서 인정된 가치를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타이밍 알려드리는 밸류 타이머 김연웅입니다. 시장이 조정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주가의 움직임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좀 큰 추세를 보셔서 봉보다는 이평선, 그다음에 일봉보다는 월봉을 보셔서 또 추세를 판단하셔서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기보다는 좀 숲을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매주 월요일에 나오셔서 한 주간 정리 도와주시고 계시니까요. 지난주 한 주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 얘기 들어보고요. 또 2월이 이제 내일이면 끝이기 때문에 월간으로 봤을 때도 시장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이제 미국 시장은 일단 금리 완화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기대감 속에서 급반등을 했거든요. 1월 달에 그 어떤 단일 변수 가지고 급반등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라든가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뭐 개인 소비 지출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지표까지 아직까지 굉장히 견조하다. 그래서 어떤 인플레 정책의 효과가 좀 떨어지질 않냐.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금리 정책이 좀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정책 변화가 올 수가 있다. 이런 우려에서 이제 조정이 들어가 있고요. 네. 현재는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어떤 변수에 좀 초점이 맞춰진 상태고, 지금 지난주에도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많이 진행됐거든요. 조정 과정이 진행이 돼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죠. 다우도 빠졌지만은.
그래서 이제 조정이 심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좀 1차적으로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난주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반도체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그다음에 네. 자재 필수 소비재 이렇게 제한적으로 조금 반등은 나왔어요. 그 시장 전체적으로는 하락 섹터가 거의 뭐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완연한 조정 과정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이런 움직임을 반영해서 마찬가지로 조정 과정 저희 진입했죠. 진입해서 이제 조정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기에 대한 그 우려가 미국보다 사실 크거든요. 실제로 경기 하락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또 성장률도 뭐 거의 세계에서 최하위권에서 계속 하향이 되고 있고, 실물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고, 또 서비스 물가 쪽으로 계속 이제 물가 인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체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그래서 조정이 미국보다 조금 더 빨리 온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 AI 후발주 챗 로봇 관련 주들 이쪽만 좀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순환매 일부 이제 철강이라든가 보험 이쪽에만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왔고, 대부분의 업종이 이제 하락하는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지난주에는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는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지만은 이제 물가 지표가 이제 계속 이제 발표가 되면서 좀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나 미국도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다우 같은 경우에는 120일선, 그 다음에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60일선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면은요. 네. 일단 나스닥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봉상에 지난주에 확연히 조정 지금 과정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60, 120 골드가 난 상태에서 거의 60일까지 지금 조정이 들어와 있어요.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 1차 520 골드 나고 1차 시세 나온 다음에 사실 이 조정 과정이거든요. 쌍바닥 만드는 과정이고 주봉상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1선 지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일봉 61선 나오고 있고, 월봉을 좀 더 크게 보시면은 월봉 보시면은 5일 11선 돌파 후에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11선 지지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등 후에 상승 추세 전환을 위한 좀 조정 과정이다. 그래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 위치가 다르거든요. 일단 다우지수는 월봉부터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보다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죠. 반등이 굉장히 네. 크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11선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1선에서 어떤 그 심리선에 벌써 이제 저항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선 저항 받으면서 좀 음봉이 좀 나오고 있어서 11선까지 하락했는데 이게 다시 하락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고 상승 추세 가운데 21선 저항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주봉 같은 거 보시면은 조금 나스닥보다 하락이 좀 음봉이 길게 나왔죠. 이 반응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국면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봉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은 60일선인데 120일까지 조정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이후에 이 박스권에 현재 기간 조정 성격의 어떤 그 박스권 내에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20일선 지지 여부,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0일 지지 여부가 향후 추세에 이제 전환점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전환 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마무리 국면에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성장 우려가 더 강화되다 보니까 하락이 좀 먼저 나와서 국내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코스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현 상황을 좀 반영하고 있지 못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박스권에 이제 현재 그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0일 지지 여부가 이제 금주의 관건이 될 것 같고, 주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차 시세 나온 다음에 60일 지지 나오고 있고요. 월봉은 나스닥 차트 마찬가지로
저 11선 지지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 추세 전환이 아니고 네. 반등 추세 가운데 이제 11선 지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 되는 거고 또 지지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국면이 이번 주에 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네. 해서 이번 주는 좁은 어떤 바닥을 확인하는 좁은 분봉상의 박스권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줘서 이제 어떤 섹터 관점에서는 이번 금주도 마찬가지로 경기 방어주 위주의 지난주 마찬가지로 뭐 전기, 가스, 보험 같은 그런 이제 경기 방어주 위주하고 그다음에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 관건이거든요. 이번 주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네. 단순히 경기 방어주 위주의 그 움직임이 아니고 순환매가 어떤 그 일봉상의 조정 마무리 국면에서 선취매 쪽으로 해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이번 주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확률상으로는 지금 순환매 가능성 있는 섹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 게임주라든가 그동안 뭐 게임주, 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주, 그다음에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네. 지난 주말부터 순환 좀 일부 반등이 들어왔어요. 이 섹터들은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느냐, 그래서 순환매가 진행될 수 있느냐 이 관건이 이번 주에 이제 지수를 좀 움직임을 좀 확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고 좀 지수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월봉 한번 정리해드리면은요. 네. 월봉 아까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2월달 월봉을 아까 나스닥 지수 같은 걸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적 반등 이후에 11선 지지 과정에 있다. 그래서 반등 추세 이후에 상승 추세 전환을 위한 기간 조정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2월 달은 그 기간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이었다. 나스닥 같은 경우 그랬고 국내 시장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월봉 보시면은 나스닥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 이후에 상승 추세 전환을 위한 기간 조정 과정이었다. 2월 달은 2월 한 달은 그렇게 좀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김현웅 전문가님께 지난주 한 주 그리고 2월 한 달로 봤을 때도 시장 정리를 들어봤는데요. 우선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은 좀 하락이 아니라 반등 추세 속에서 지지 과정을 잘 견디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해가 바뀌고 1월에 시장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2월은 좀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긴 했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코스닥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 이제 3월에는 다시 저희가 이제 한번 숨을 돌렸으니까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게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제 지지 과정에 달려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60일이나 120일 지지가 나오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관건이 될 것 같고 네. 잠깐 말씀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 코스닥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코스닥은 뭐 나스닥이나 우리 코스피나 다우지수에 비해서 조금 독특한 현재 위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금 다른 지수들은 다 60이나 120선까지 왔는데 코스닥은 지금 아직 21선 저희 위에 있거든요. 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뭐 주초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뭐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코스피나 그렇다 그러면은 주초 코스닥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코스닥 좀 예외적인 움직임이 현재. 네. 이게 이제 국내 AI주들이 너무 이제 과매수권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코스닥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오늘 내일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월 한 달 동안 5%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뭐 마지막에 한 770선, 80선까지도 다가와 있는 상황인데요. 좀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따라서 조정받는 모습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주의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상지수 한번 체크하고 테마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현재는 양시장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우리 시장은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6% 내리면서 2,417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0.43% 빠진 775선에서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지수 일단은 파란불로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테마 얘기, 앞서 얘기 잠깐 언급해 주신 부분 이어서 가자면은 AI 관련된 네. 얘기를 전문가님 해주셨어요. 최근에 진짜 이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고 간 테마가 올해 들어서 지금 2달 내내 거의 AI가 아닌가 싶은데요. 언제까지 이 움직임이 이렇게 뜨거울지 개별 종목들도 사실은 좀 새로운 종목들이 발굴이 되고 있기도 한데 대장주처럼 움직였던 종목들이 계속 좀 잘 가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서 관련돼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전문가님, AI 테마 3월에 좀 숨을 돌릴까요? 아니면 계속 네. 좀 뜨거울까요? 지금 그 시장이 사실은 조정 과정이 1월 말이나 그다음에 이제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이제 챗봇 발표가 되면서 AI 이제 훈풍으로 해서 사실 좀 지연된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AI 챗봇 관련주들 미국의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좀 과매수권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어떤 기대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예상 실적 분과에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 얘기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기술적 반등 영역을 넘어서 상승 추세분까지도 지금 거의 다 나온 상태거든요. 보니까 개별 종목을 보면은 그래서 거의 가격 지금 부분이 좀 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 AI 챗봇 관련주들은 그래서 조금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챗봇 관련도 지금 물론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이제 테스트형만 버전을 발표를 한 거고 아직 이제 어떤 검증이 확실히 되지는 않았고 또 이제 그 구글사 같은 경우에는 챗봇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조금 오류가 좀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확실히 검증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단순한 기대감인데 조금 너무 과매수 국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챗봇 관련주들은 가격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종목들을 제가 쭉 보니까 대부분 종목이 다 그래요. 이제 후발주들도 거의 다 올랐거든요. 뭐 이제 PCB, 뭐 이수페타시스 같이 네. 이제 거의 이제 후발주 끄트머리 있는 종목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 관련해서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과매수 상태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이 지금 이런 주들 때문에 상당히 고점에 지금 붙잡혔다는 말씀 표현을 좀 그렇고 고점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떤 큰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초에 좀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은 상당히 대부분 종목들이 고점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금을 차익 실현의 타이밍으로 잡으면 되는 거겠죠. 그거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도 요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를 빼고는 뭐 많이 조정이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큰 추세를 보면은 지금 사실은 그런 매도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기 때문에 네.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매도할 단계는 아닌데 요 AI의 주라든가 로봇 관련주 같은 고점 종목들은 네.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매도할 단계는 아니시고 조금 이제 주초에 좀 마무리 이제 어떤 그 바닥 다지는 과정을 좀 보시고 네. 포지션을 정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은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좀 지지 여부를 잘 네네.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안 그래도 이 AI 관련주 중에서 종목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자면은 그 지난주 금요일에 이수페타시스 얘기를 여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문가님 딱 언급을 해주셔가지고요. 원래는 약간 뭐 기판? 이런 네. 쪽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게 또 이 챗 GPT 관련해서 GPU 수요가 늘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또 이수페타시스가 그쪽으로 엮이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다 이런 뭐 좋은 뉴스까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6% 가까이 올랐었던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종목 이수페타시스 차트상으로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페타시스 제가 크게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월봉 보시면은 일봉상에는 많이 월봉 보시면은 일단 파동상에는 지금 60, 120 골드가 났죠. 월봉상 기술 반등 마무리됐거든요. 네. 그 조정에 들어가 있다 20일 지지 반등은 다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연장 파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달 동안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파동상에 연장 파동이기 때문에 좀 이제 실적은 뭐 사상 최대 실적은 낮지만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 시세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고 지금 나머지 AI 종목들은 거의 이 3파에서 이 네. 기술적 반등에서 뭐 거의 다 시세가 좀 마무리되는 과정이 있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바로 다 올라왔거든요. 기술적 반등에서 그래서 조금 주초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우리 AI 관련 종목들 우선은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다 비슷한 흐름이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지지 여부 잘 확인하셔서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AI 관련 얘기를 사실은 2달 동안 해오고 있어서 이렇게 좀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은 전문가님 저희가 이 이스페타시스 얘기하면서 제가 방금 막 GPU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처음에는 아예 이 인공지능, 뭐 챗GPT 관련 쪽으로만 있다가 이제는 흐름이 좀 반도체 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반도체주들 사실 뭐 다 전문가님께서도 작년 말에 계속해서 2분기, 3분기 정도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반도체주들은 지금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이제 반도체는 AI에 이제 물론 영향을 받지만은 좀 더 큰 차원에서 근데 이제 AI 관련 훈풍이 반도체 업황 호전에 상당히 앞당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AI 관련해서 이제 직접적인 그 반도체는 아닌데 네. 거기 이제 사용되는 그쪽 그 부품이 뭐 5배 가격을 외국에서 바이어가 주문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주문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하이닉스 조정이 들어왔어요. 삼성전자 전부 다 조정 과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AI 관련주,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이런 코스닥 업체들은 조금 비중 축소가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네. 좀 바닥 과정을 보면서 반등 여부를 좀 체크하시는데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가 좀 반등이 빨리 올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그래서 좀 구분해서 좀 대응하시라. 코스닥 지수 이제 하락 위험이 크니까 그 중에서 뭐 AI라든가 로봇 같은 이제 고점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조정 들어간 종목들은 바닥 여부 보시면서 재매수 여부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반도체주 관련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우선은 뭐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뭐 완전히 정리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I 이어서 반도체 관련 테마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전문가님 앞서서 잠깐 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전기가스 업종이 지난주 금요일에 좀 강한 모습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그 연말 실적은 너무나 안 좋았지만 이거는 다들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2분기에도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올랐었던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 보면은 무배당 때문에 좀 흐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이 들었는데요. 또 저희가 겨울이 딱 시작될 때 이런 관련 업종을 눈여겨보게 되는데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저희 전기가스 업종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네. 전기가스가 사실 이제 계절주여가지고 겨울에는 거의 올랐죠. 네. 그 경기 방어주 쪽이 성격인데, 근데 이제 작년 연말부터 같은 경우에는 또 특수한 상황이 있었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요금을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가스 요금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더. 그렇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바로 현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이 전기가스주들, 특히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좀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은 이제 정상적으로 잡혔는데 그 이제 원가 이하의 손실분을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지 않고 미수금으로 잡도록 이렇게 정책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미수금으로.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재무제표상에는 뭐 이익이 났더라도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흑자도산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런 상황이 전기가스 업체에 오다 보니까 이 상황이 작년에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결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서 요금 인상이 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현금 유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근데 삼천리나 이제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사업을 같이 겸업을 하고 있어요.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집단에너지, 그다음에 플랜트 공사, 그다음에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자원 개발, 부동산 임대 같은 업을 겸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두 종목 그 주가는 뭐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구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업체들 뭐 대성에너지, GSE, 경동도시가스, 뭐 인천도시 이런 업체들은 거의 바닥 상태예요. 거의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그래서 요금 인상에 따라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 주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전기가스 업종들 앞으로 좀 투자를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또 이 관련 업종이 배당 관련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무배당 결정이 났다, 뭐 그러면서 소액주주들도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좀 주가 하락의 원인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크게 영향이 없을까요? 영향이 있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상에 이익은 많이 났는데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는 않는 거니까 다 미수금 잡혀 있으니까 배당할 수가 없죠,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이게 이제 요금 인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재무제표의 이익 부분이 실제 현금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배당 정책이 달라지겠죠. 저희도 이제 그 도시가스를 사실 추천을 했는데 네. 전혀 반영이 안 됐죠. 되게 하락해서 참 그런데 이게 조금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주부터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이 전기가스 업종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2분 30초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양지수 하락 출발해서 지금 아까 동시호가 구간보다는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진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장 1%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2,400선을 지금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 내림세입니다. 그러면서 774선에서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면 오늘장에서도 일단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양시장에서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은 580억 정도 담고 있는데 외국인이 262억 원, 기관은 332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14억 원 정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31억, 기관이 68억 매도 우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섹터별로 움직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자면은 보험업종 제외하고 모든 섹터가 하락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좀 이 손해보험 관련주들, 하나손해보험, DB손해보험 이런 종목들은 1%대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률 가장 높은 업종은 섬유의복 섹터입니다. 그중에서 종목별로 보시자면 성한과 FNF가 2%, 인디에프도 1.8%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의료정밀 섹터도 좀 약한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DI가 1.5%, 덴티움 1.3%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의료정밀기기나 금융업종 같은 경우엔 지금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률 높은 업종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섹터가 가장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주들 내림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맥스가 4.4%, 그리고 위메이드 그룹주들 일제히 좀 3, 4%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브시스터즈 2.5% 정도 내림세로 출발합니다. 방송 서비스 섹터도 오늘장 1% 넘는 약세로 출발하는데요. YTN이 3.3%, CJENM과 스튜디오 미르 1%대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잠깐 보시면은요, 세아그룹에서 주말 사이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와 손을 잡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스페이스X의 특수합금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좀 강한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세아 제강이 지금 2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아 특수강과 세아 베스틸 지주는 상한가에 지금 진입해 있는 상황이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세아그룹 얘기 잠깐 해보자면은요. 그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 항공 관련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좀 저희가 또 앞으로 우주항공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이런 납품 계약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 세아장 같은 경우는 철강주가 지난주 초반까지 많이 올라왔죠. 맞아요. 그게 이제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경기 민감주 성격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세아장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차트 잠깐만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세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 마무리 국면에 있는데 그래서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세아장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페이스X 납품한다고는 굉장히 크죠, 굉장히. 뭐 유발 효과가 그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기간 조정 이제 하는 걸 보시고 뭐 기간 조정상 이제 바닥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좀 진입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월봉상도 보면은 이제 뭐 20일선 지지 받으면서 다시 반등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높지 않은 모습이라 기술적 반등 1차전 이제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 좀 조정받는 모습 보시면서 좀 들어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 세아제강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지금 세아제강이 15% 그리고 세아홀딩스도 26%, 7% 가까이 급등 나오면서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다가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지금 특징주 하나 더 살펴보자면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시간의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인데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 오늘 장 초반에서도 지금 두 자릿수 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인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했다라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금요일 시간 외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지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9%, 10% 정도 상승하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상 분석 어떻게 보여질까요? 일단 그 코리아 FT가 자동차 부품 쪽이거든요. 히타 뭐 전자 제어 장치 이쪽을 뭐 전문적으로 모르지만은 하고 있는 데인데 일단 개별 업체적으로 최근 3개년 동안 매출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성장세에 진입돼 있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업체에 이제 현대차하고 동동 출자를 하면서 또 성장성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크게 보시면은 지금 자동차 부품 섹터가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 반등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순환매 차원에서. 들어오고 있어서 주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섹터 내의 움직임에서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 섹터 내에서. 그래서 코리아 FT 뭐 자체 성장성도 있고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장기적인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동차 부품 섹터에 이제 추가 반등 여부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주초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금요일부터는 목요일부터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조정 받더라도
순환매가 자동차 부품 쪽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앞서서도 자동차 관련, 자동차 부품 쪽 이제 주목해봐야 할 섹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코리아 FT가 좋은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장 초반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환율 최근에 계속해서 좀 급등 나오고 있다는 부분 신경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장에서도 환율이 지금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9원 40전 정도 오르면서 1,314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환율 얘기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서 제가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긴축이 다시 길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 다시 이제 1,300원대에서 움직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현상이 좀 계속 진행이 될지 저희가 작년 이제 가을쯤에 킹달러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좀 경계감을 가졌던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 다시 또 그렇게 좀 치솟아 갈까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뭐 지난 작년과 같은 추세적인 하락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미국에서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좀 다시 시작됐잖아요. 네. 그 영향으로 봐지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확연하게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 아니고 불확실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추세적인 어떤 변동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이다. 불확실성에 따른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그렇게 뭐 많이 변동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좀 마무리 국면에 있지 않나 하락에. 네. 우선은 지금 좀 마무리 국면에 있다고 보여지면은 당분간은 이렇게 한 1,300원, 1,200원 후반, 1,300원 초반 정도. 네, 조금 레인지로 움직일 것 같거든요. 네. 네, 우선은 환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우려감까지는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종목별로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면은요. 저희 오늘 장에서는 로봇 관련주들이 또다시 강한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로보티즈가 16%, 레인보우 로보틱스 6%,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그 속에서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저희 아까 전문가님께서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오늘 장 4%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MDS 테크는 오늘 장 약간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2.46% 정도 내리면서 3,370원 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트룩스 3.75% 상승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섹터별로 하나 더 짚어보자면 제가 아까 손해보험 관련 종목들 오늘 장 글을 좀 강세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손해보험사들, 보험업종에 관심을 가져보는 거는 어떤 의견을 주실까요? 근데 좀 크게 보신다 그러면 시장이 조정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경기 방어주 쪽의 섹터, 전기가스, 보험 네. 이쪽에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 업종을 보면은 뭐 겹표저가 있다고 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뉴스에. 네. 그게 이제 손해율이 하락하면서 맞아요. 실적이 많이 호전이 됐다. 그다음에 더 큰 뉴스는 뭐냐면은 이제 회계 기준이 금년적으로 변경이 됐어요. 국제적인 기준으로. 자, 실무적인 거는 뭐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근데 간략하게 이제 이론적으로 보다 그러면은 이제 상각을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실적의 변동폭이 좀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고 이 계산 시점이 좀 빨라진 거거든요. 그때 보면 이제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조기 이익이 더 늘어난 거예요. 빨리 계산해서.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현재 바뀐 그 회계 기준으로 하면은 순이익이 한 60% 정도 늘어난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거죠. 네, 일단 딱 눈에 보이는 지표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캐파가 있기 때문에 네. 보험사 순이익이 60% 늘어난 거는 굉장한 금액이죠. 예, 그래서 이제 배당도 증가할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굉장히 호재죠, 뉴스죠. 근데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불경기이기 때문에 현재 보험이라는 거는 또 사실 좀 우선순위가 좀 낮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계약이 좀 이제 축소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떤 재무제표상의 문제, 사실은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은 이게 재무제표에 이제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네. 지난 주말부터 이제 보험주가 반등 들어갔는데 오늘도 좋은 모습이거든요, 보험주가. 그래서 반등 흐름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워낙 이제 큰 호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선도주들 한화생명, 네. 현대해상, DB손해보험 같은 이제 선도주들은 1차 시세가 다 거의 나왔어요. 나왔고 그 후발주들 네. 아직 오르지 못한 후발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그다음에 재보험사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주들은 주초에 좀 따라갈 것 같아요, 선조주들을. 그래서 보험주들 좀 이번 주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전기가스도 마찬가지로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신 대로 이번 주 초반 보험업종까지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올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좀 덜 올라와 있는 후발주자들을 발굴하는 데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좀 종목을 찾는데 혼자서는 어렵다,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종료 이후에도 김현홍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홍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얼른 입장하셔서 오늘의 박스 밀키트 메인 재료까지도 확인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6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자리 옮겨서 오늘의 박스 밀키트 재료 준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홍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부분들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밀키트 메인 재료 바로 공개 도와주세요. 네. 네, 오늘 시장이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반등 추세 중에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뭐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은 굳이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홀딩을 좀 권해드리고, 단 코스닥은 현재 지금 다시 또 AI주 로봇주들이 올라오면서 좀 조정이 좀 지연되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조금 주초에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견제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경기 방어주 쪽에 금년에 또 이제 많은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보험주를 오늘 밀키트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현홍 전문가님께서 오늘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지수는 우선은 하락 출발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와중에 투자해야 될 포인트들 지켜봐야 되겠죠. 김현홍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바로 보험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냄비에서 보험 관련 종목들 이렇게 꺼내드렸는데요. 우선은 호실적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이제 보험 관련 종목들, 특히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쪽으로 관련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주 초반까지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공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김현웅이나 밀키트라고 저희 방송 종료 전에 얼른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는 저희가 수요일에 3일절로 하루 쉬어가게 되면서 4거래일밖에 없는 짧은 주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한 주의 투자 전략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도 성공 투자하는 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저희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